많이 하는 질문이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 질문들의 근본적 핵심들은 가성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돈, 시간, 체력. 아이가 어릴 때에는 어린 나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7세 여아라면 밥 먹는 게 제일 곤욕일 나이일 거예요.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곧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많이 생각하는 거, 엄마가 아무래도 소소하게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자책도 있고 실제로 다소 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 추상적인 영역에서 하는 고민과 실제 영역, 즉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때마다 부족한 것을 떠올리는 거랑 완전 많이 다르거든요. 지향성 자체가 달라져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카더라, 수학도 해야 된다더라, 국어도 해야 된다더라,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목고 얘기가 나오고 특목 중이 나오고, 입시는 어떡하지? 모르지만 관심은 내가 왠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나래를 펼쳐가다가 막상 만나면 키부터 커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아닌가, 운동은 어떻게 시키나, 이렇게 고민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직장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담감이자 원죄 같은 거죠. 스스로 지워놓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상황을 본 거고, 나를 제외한 세계를 본 거고, 이건 나를 보는 거잖아요. 즉 내 딸을 보는 거고. 애를 봤더니 얘가 약해, 약골이야. 그럼 이렇게 운동 먼저 시켜야죠. 영어 듣고 말하고 하는 걸 좋아해. 그럼 무언가 영어 교육을 시켜주면 되겠죠. 애한테 먼저 필요한 것부터 신경 써야죠. 애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에 쫓기듯이 애한테 무엇을 시킬까를 보지 말고. 그럼 또 다른 쪽 접근 방법으로 이 질문을 해석해 볼게요. 다들 영어 조기 교육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하더라. 과연 그런가? 요거부터 생각해야죠. 두 가지 요소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추상과 실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딸을 보고 이건 딸 주변의 상황을 혼자 생각하지 마라. 이 맥락에서 한 번만 더 본다면, 남들의 말은 남들의 말일 뿐이에요. 내 아이가 그걸 그대로 해서 이득을 본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한국민이 미국말을 되게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 노출이라고 그래요. 한국말스럽지 않은 영어스러운 것만 쓸 수 있는 노출 상황이에요. 이런 완전 노출 상황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 어학원 주 3일 8시간씩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벽한 영어 노출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영어권 국가에서 언어적 접근, 즉 언어로서 영어를 일정 정도 이상 올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어 조기 교육이 좋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가라는 이 질문은 이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아니라 영어를 미리 배우면 언어적으로 발전이 되고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뇌파가 막 진동을 하며 막 아이가 더 말을 잘하게 되고 훌륭한 아이가 되고, 택도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일 뿐, 남한테 돈 주고 맡긴 거죠. 타인의 역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교육받은 교습생들의 수준이 달라져요. 좋은 선생을 만났으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죠. 그 좋은 아이가 돼가는 과정에서 영어도 그냥 느는 거죠. 방법, 사람, 과정이 중요한 거지 미리 시켜놓으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먼저 필요한 게 있다 보니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영어를 미리 시켜놔서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정도 선생이 조기 교육 시장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결국 엄마들은 프랜차이즈를 두드리게 되겠죠. 영어 대기업 학원은요, 그럴듯하고 부분은 볼만한 교재를 내놓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과 역량까지 조절할 수는 없죠. 결국 내 아이가 잘 배워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장된 게 아니라고요. 영어 과정에서 묻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 영역,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윗글의 주제는 뭐냐, 윗글을 바르게 배열한다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논리 파악하는 능력의 문항지인데, 중1, 2, 3은 이게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절대평가적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층을 둬선 안 돼요. 아이들의 레벨과 결과
특징을 현격하게 수치화시켜서 드러나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논리가 뛰어나고 언변 능력이 훌륭하고 언어 추론 능력이 좋고 뭐 이런 게 팍팍팍팍 드러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쪽은 형식적이죠. 요게 좀 나오는데 요것도 구문 분석이라기보다는 요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뭐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투부정사 용법 세 가지 구별해봐라. 다음 좀 비추친 것 중 다른 용법 중 다른 용법으로 쓰여진 게 뭐냐 이런 거죠. 이게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즉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 최소한 주어 서술어 5개 4개 이렇게 이상 있는 것 중에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다 구별하고 투부정사 형용사 명사 부사절 용법을 다 구별해서 명사라면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라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식어는 어떻게 되고 해서 이 문장 읽어봐. 여기 전치사가 왜 꼭 필요했었어? 이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해?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3월, 4월, 5월에 보는 전국 모의고사 어법 문항과 5월 첫째 주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최소 25% 이상 나와요.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걸 중학교 때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걸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강사는 지금 극소수만 남았습니다. 이걸 하려면 비교과를 겪었어야 되는데 강사가 비교과 시대라는 게 2008, 9, 10, 11, 12년입니다. 이때 비교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했던 애들은 거의 다 대치동의 선배였거든요. 지금 나이가 50줄이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중학생, 그것도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일선에서 수업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해석이 아닌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를 찍어 맞춘 거죠. 그게 현재 저학년들이 배워온 방식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질문할게요. 이걸 미리 저학년에게 시킬 수 있다면 이런 영어를 얘는 대입에 유리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 분석을 영어로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제, 나는 되냐? 두 번째, 애는 똑똑한가? 세 번째, 학원 맨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할 거 너무 많은데 하다가 애를 보고 나면 야, 이거 밥부터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기에 무언가를 교육시킨다면 애가 현격하게 뛰어나서 조기에 배울 수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대단하신 분이라서 조기에 준비가 안 된 애한테도 머리에 넣어줄 수 있거나 이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면 대입에 유리하죠. 이거 절대적으로 부모가 7, 8, 9세 때 어떻게 애랑 대화했고 애랑 어떤 주제를 놓고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까지 했는가에 100% 관계 있거든요. 7, 8, 9세 때 이거 놓치면 밥 먹었어? 네. 더 먹지?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뭐 대화의 수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 10분 이상 많게는 1시간까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살면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갖추어 주신 논리성을 애한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지능이 높아져요. 지능은 공부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7, 8, 9세, 10세까지입니다. 집중적으로 필요한 골든타임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공부는 100% 논리성이고 이 논리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고 다른 학문의 깊이를 살짝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경제책도 좋고 철학책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그 모든 게 이걸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일부분 뿐인데 다들 영어를 많이 얘기하는 건 영어 학원이 많으니까 나의 자아를 제한 세계가 하는 말과 그 소중한 나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의 몸으로 보여주는 상태를 구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눌리면 안 돼요. 세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준비가 되면 시키세요. 상대평가의 전쟁터에 고1 때부터 갔을 때 드러나거든요. 애의 능력은. 그 애의 능력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충분히 월등한 논리성을 애가 갖고 있다. 다행이죠. 안 갖고 있다. 그럼 그걸 갖춰주기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나와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학년 때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 잘 계산하시면 기껏해야 초5까지예요. 어마어마한 황금기 골든타임은 우리한테 5년, 6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동안에 애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1순위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보이고, 이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한가, 수학 조기 교육이 필요한가, 논술이 먼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으로 빠져들지 않게 돼요.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질문의 세계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뭐가 더 중요한가를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과 상담하실 때는 내 애가 이런 능력치가 있고 이런 능력치가 있는데 라는 걸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죠. 내 애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상대적으로 얘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알려면 고3이 됐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서 지금 이 정도면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학부모예요. 이렇게 보세요. 모두가 학부모고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고민했고 똑같은 두려움을 가졌고 그걸 겪어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이 어떤 심리적 상황에서 지금 얘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딱 요 데이터 한 번 들으려고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는 결국 내가 판단해야죠. 그래서 애가 능력이 흡수할 만하다 싶으면 빨리 시키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비 비싸요. 그것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럼 능력이 있건 없건 이게 아니라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쪽을 먼저 배양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 고민이 좀 줄죠. 독서도 좋고 논술학원도 좋고 방법은 많죠. 뭐 세계에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자기 소리를 높이는 걸로. 애는 믿을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믿으세요. 근본적인 이 질문에서 여기로 왔고 여기서 여기로 왔고 마지막 질문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거로 보이거든요. 저에게 과연 내 딸을 훌륭하게 키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아서 자꾸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궁극적으로는 타의에 강사에게, 선생에게, 먼저 애를 키운 선배에게 더 좋은 대학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자신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항상 부족한 게 있어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낸 그간의 노하우,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그걸 총동원해서 내 자식은 내가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믿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답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답이야말로 내 딸에게 가장 적합한 답일 겁니다.